안녕하십니까. 여기는 DC. 오늘은 처음으로 지국 사무실을 나와서 야외 현장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이고요. 여기는 쉐리프, 그러니까 보안관 사무실입니다. 오늘 한인경찰 두 분께서 특별히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건 부소장님 그리고 마이클 김 경관님, 이렇게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은 참 다양한 종류의 경찰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 두 분만 해도 쉐리프,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제 보안관이신 네,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미국의 경찰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셰프 오피스가 거의 한 3,000 그런 이 오피스가 이 미국에 있는데 911 전화가 나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고요. 이 수사를 한 다음에 코트나 일 같은 데 서비스가 필요한다면은 그때 셰프 오피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이 좀 틀려요. 그래서 폴리스가 예를 들어서 911 콜을 하면은 자동차 사고나 뭐 범죄 사건 그런 걸 다 하고, 셰리프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범인을 잡아서 그 다음에 코트에 프로세스하는 걸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권 비슷한데 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다른 그 카운티의 경찰 내지는 다른 시의 경찰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저 신호위반이나 이런 걸 그분이 보면 저를 잡지는 않나요? 보통 잡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인포스먼트, 버지니아에서는 다 똑같은 그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나 잡았어도 저희가 직접 티켓은 안 오고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주리스딕션의 경찰을 불러요. 우리 쪽 경찰 아니라고 그냥 막 다니다가 잡히겠군요. 웬만하면은 너를 빠가는 게 제일 좋죠. 아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과속인 것 같아요. 여행자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제운전면허증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티켓 발급이 보통 되나요? 보통 발급이 당연히 되고요. 난 여기 잠깐 와서 운전하고 티켓하고 어떻게 내냐는 퀘션이 있긴 있었어요. 티켓 안에 홀 웹사이트에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바이올레이션 펀드를 내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못 내시게 된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의 그게 틀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로열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고, 아니면은 못 내시겠다 그러시면은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하라고, 심지어 한국에서 또 페이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라 그러면 대체로 계도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티켓 발부가 보통 다 되나 보죠? 네, 웬만큼 다 돼요. 안 내고 그냥 그렇게 버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거나 이럴 때 혹시 문제가 되나요? 레클레스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급을 돼서 만약에 콜트에 안 놓으셨을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가 돼요. 그 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원투로 뛰기 때문에 현상금 비슷하게 이제 나중에 또 입국하셨을 때 그분의 이름과 신상 그게 쭉 떠기 때문에 그때 경우에는 이제 입국을 못 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배째라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군요. 자동차를 어떤 데는 그 렌털 서비스가 있고 그게 또 문제가 되고요. 가족 그 친척이나 그런 분들 그 자동차를 갖다가 쓰시고 티켓 아니면은 여기 포토라이트 카메라를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 티켓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친척의 그걸 갖다가 주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돼. 단속당할 때 되게 익숙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경찰차가 이렇게 뒤따라오면 방송을 합니다. 차 옆으로 대세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등만 켜고 딱 뒤에 따라오잖아요. 사실 모르고 그냥 계속 가다가 얼마를 쭉 계속 경찰이 따라와서 당신은 정지 신호를 제대로 안 따랐다면 약간 이래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뒤에 이머전시 비호구가 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폴업을 하는 게 자동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경찰들도 이제 라이트 키면은 이분들이 알겠지 하고 하는 거리 있지만 저도 그렇게 에듀케이션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화 차이군요. 문화 차이. 저기 밤에 여자분이 어떤 때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어떤 이 남자분이 이런 emergency light을 갖다가 경찰도 아니지만 한 여자분들 갖다가 폴오버하고 그래서 참 크게 문제가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11 dispatcher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운전사 스페셜 여자분들이 그 세이프티가 걱정이 되면은 밝은 대로 그렇죠 폴오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속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영어 못하는 척하면 봐주는 경우도 있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경찰인데 이렇게 와서 영어 못한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먼저 한국말을 근데
보통 저희가 인터뷰 라인이 있어요. 뭐 만약에 이 상대방이 뭐 한국 사람이 아니고 뭐 중국 분이시나 아니면은 뭐 인도 분이시나 다른 나라 분이실 경우에는 랭귀지 액세스를 전화해서 현장에서 세 명이서 통역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기 때문에 영어 못한다고 티켓을 안 주고 그런 거는 예. 보통 이제 미국에는 대시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그걸 많이 부착들을 하는데 미국은 단 차량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사생활 침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걸 많이 안다는데,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실 누구의 과실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고 또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항상 경찰 전화해서 보고서를 받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받쳤는데 1,500불 이상의 데미지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코트를 써드리고, 살짝 뭐 파킹란에서 뒤에서 백하다가 같이 이렇게 긁히고 그런 거는 보험회사에서 그냥 익스체인지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내 보험이랑 그 사람 보험을 익스체인지를 해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대신에 데미지를 사진을 다 찍어놔서 그 사진 이제 거기 인슈런스에 있는 인베스티게이터가 다 보고 okay, this is enough for vendor and then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처리를 하고, 보통 저희가 가서 경찰이 리스폰드를 하면은 이게 메이저 데미지인지 아니면 그냥 1,500불 이하의 그냥 이제 옆에 가벼운 접촉사고인지를 봐서 그때 디터민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따로 이렇게 보고서나 이런 걸 써주시진 않나 보군요. 저희가 리스폰했다는 인시덴트 리포트를 드려요. 아, 이 경찰이 왔다는 인시덴트 그 넘버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줘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인슈런스도 저희한테 물어볼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대시캠이 없다고 제가 아는데, 그게 없으면은 스마트폰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푸시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되면은 사진 많이 찍고, 왜냐하면 어떤 그 자동차 사고는 좀 이렇게 컴플렉스하고 뭐 누가 이거 했기 때문에 에비던스를 갖다가 컬렉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억울하고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을 때 변호사 갖다 레프레젠테이션을 리퀘스트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비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는 무서워서 변호사 산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 변호사가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하고 해결을 하나 보죠? 예, 어떤 때는 저희가 거의 다 이런 이 자동차 사고나 이런 인주리 액션이 있을 때는 이기면은 그때 저희가 변호사 피를 갖다가 하고, 예, 거의 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용 안 들이고 변호사가 알아서 자기 그 받을 비용까지 다 청구해가지고 처리한다. 네, 맞아요. 좀 약간 다른 건데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경찰한테 정지 신호를 받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됐다. 이랬을 때 피해야 될 행동들. 제가 이제 전에 들었던 바로는 애 학교 데려다 주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서 있는데 너무 안 오니까 다급한 마음에 문 열고 나갔다가 갑자기 총을 겨눠서 당황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지당해서 피할 거는 제일 처음 이제 경찰이 내 옆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게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항상 차 안에 계시는 게 제일 세이프하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 차 안에는 저희가 뭐 옛날 슈퍼맨처럼 뭐 엑스레이 비전이 있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경찰들의 세이프티 이슈도 있고 해서 운전자분들이 차 안에서 저희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막 차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레지스트레이션 그거를 항상 경찰 앞에서 이게 찾는 게, 왜냐면 저희도 그렇고 운전자분도 그렇고 차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얼얼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핸들 위에 손 올리고 아이디 달라 그러면 그때 어디서든지 그때 이제 저희가 보는 앞에서 움직이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운전자도 이제 또 세이프하고요. 특히나 이 서랍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총기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런 거 열 때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여는 게 낫나요? 그러면 제일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는데 내가 뭔가 좀 부당한 행동을 당한 것 같은데 부당한 행동인지 아닌지 사실 헷갈릴 때도 있어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어떤 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 그 퀘션인 것 같아요. 많은 여기 한국 분들이 참 에듀케이션도 좋고 TV도 많이 보고 그런지 그 시츄에이션 어웨어너스 다 이렇게 하이한 거 아는데요. 거의 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 경찰하고 보안관으로 컨택을 했을 때 거의 다 이게 경찰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건 좀 너무했다. 거의 보통 사람들은 그게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이런 그 경찰의 행동이 그
봤을 때 그 경찰분의 슈퍼바이저나 internal affairs 그런 이 수사하는 있을 프로세스가요. 그때 꼭 전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만약 경찰분이 법에서 좀 나가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한 명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리포트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일단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체포를 하고 막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저항은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있어야 되는 건 어떻습니까? 웬만큼 저항을 하면은 더 저희가 포스를 쓰기 때문에 웬만큼 리지스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러니까 막 싸우거나 내가 타임커버를 안 하고 뭐 버틴다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웬만큼 경찰 말하는 그 디렉션을 팔로우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그레시브하고 너무 내가 부당하게 내가 타인종인 것 같이 느꼈을 경우에는 항상 부총장님 말했듯이 그 슈퍼바이저 불러서 그 컴플레인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모든 웹사이트에 그 컴플레인 폼이 다 돼 있는 웹사이트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컴플레인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경찰이 뭔가 총을 반드시 써야 될 상황이 되면 이 허벅지를 맞추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은 보면 대체로 총을 한번 썼다 하면 굉장히 여러 발을 몸 중심에다 맞히는 걸 종종 보거든요. 그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배울 때 무조건 세널 매스로 이렇게 맞춰서 하다는 그거를 먼저 머슬 메모리에 입력시키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쐈을 경우에는 범인이 예를 들어서 액티브 슈터나 그러니까 또 그 총을 갖고 저희한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 스트레스를 먼저 다운을 시키는 게 그걸로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웨폰 갖고 있는 범인을 다운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세널 매스로 트레이닝. 우리가 이 총을 갖다 디스차지 할 때 그 다른 분들 갖다가 죽이는 그게 메인 objective이 아니고 그리고 또 경찰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해 봤는데 이런 이 use of force situation에 거의 다 아니 the probability가요. 이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를 쏘아가지고 이렇게 좀 스탑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압을 한 다음에 그냥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트레이닝에 스트레치 다운 하자마자 트리아지가 바로 들어가게 저희가 또 메디컬리 그 트레이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메디컬도 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고 이제 여행하는 동안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911에 신고를 한다 치는데 잘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하면 그렇게 통역 서비스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 거의 다 요즘 시간에 제가 테크놀로지 어벤스 10몇 년, 15년 전부터 이렇게 컴페어 하면은 많이 이런 그 서비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행 가시다가 피해자가 됐을 때 그때 꼭 전화하세요. 911 해가지고 말이 안 되겠으면은 꼭 한국말 통역하는 분 그걸 갖다 리퀘스트 하셔가지고 통역이 안 되면은 스마트폰 같아서 어떻게 좀 그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근데 리포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쪽에 전화해서 막 호소를 하면 그쪽에서 통역이나 이런 걸 찾아주니까 그렇죠. 반드시 범죄 신고는 해라.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되게 잘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가 좀 안 되고 트랜슬레이트 필요하다 그러면 911에서 트랜스토어를 해서 통역이 나올 때도 있고 DC에서는 911 텍스에다가 한국말 그냥 쳐갖고 보내면요 한국말로 다시 문자 신고도 가능하군요. 문자 신도 가능한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딱 카운티마다 아니면 스테이트마다 법 좀 911 시스템이 좀 틀린데 웬만큼 여행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분들이 자신감이 그러니까 내가 영어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각 카운티에 경찰들이 한국 경찰들이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안하게 911 전화하셔서 도움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911 신고하면 돈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아니에요. 네, 절대로 없어요. 네. 여기서 경찰 부르는데 돈 차지는 절대로 법으로도 안 되고요. non-emergency 같은 데는 다른 전화번호 사용할 근데 거의 이렇게 emergency에서 그냥 911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전화하세요. 맞아요. 때렸거나 내가 맞았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났거나 진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경찰 쪽 보내면 저희는 공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좀 저걸 여쭤볼게요. 이제 공공장소에서
한국은 뭐 그냥 맥주나 소주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밖에서 잘 보실 게 어떤 공원에서는 그 술이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그냥 마시다가 싸움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담당 거기 스태프랑. 그랬을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그분을 봤을 때 버지니아에서는 드링킹 퍼블릭이라는 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체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그 사인을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술은 웬만큼 집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데signated bar나 그런 술 파시는 곳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cultural difference죠. 한국에서는 왜 세븐일레븐이나 뭐 밖에서 마셔도 괜찮은데 왜 여기서는 안 되냐. 그런데 이게 법이 그러니까 퍼블릭에서는 알코올이 컨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마리화나는 우리나라는 다 이제 못하게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합법화돼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디크리미널라이즈가 됐지 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큼 퍼블릭에서도 스모킹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아운스까지는 캐리는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밖에서 합법화됐다고 뭐 편하게 그거는 법에서 안 되고요. DC 경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선 퍼블릭 레구레이션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못 펴요. 그러나 데signated area에서는 필수가 있는 곳이 있고,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캐리까지는 되지만 밖에서 컨sumer 신고도 할 수 있나요? 저기서 막 밖에서 피고 있다면.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항상 리스폰해서 우리 그분들한테 어드바이스 하거나,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취하죠. 네, 오늘 여기는 DC 오늘은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식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DC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는 DC에서 미국 경찰차 안은 과연 어떤지 처음으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앉아보세요. 이게 저녁에 왜 보통 막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돌아가요. 라이트구나. 여기 라이트 이렇게 라이트가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마이크 인터컴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크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보통 렁건을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긴 총. 이 안에 다 장착할 수 있게 돼 있고. 네이처널 비엔진.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라이센스 리드하는 그 티켓 줄 때 저희가 쓰는 거예요. 저쪽 뒤에 보면은 프린터가 꽂는 데가 있어요. 프린트를 해서 티켓이 나오고. 예. 또 이쪽이 이제 우리가 절대로 타서는 안 될 그런 쪽이 되겠네요. 이쪽은 프리즈너 트랜스포트라 해서 보통 의자가 좀 틀릴 거예요. 오늘 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글라스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범인이나 서스펙이 나쁜 짓을 못하게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절대 타면 안 되겠어요.